노이즈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레이어는 사실 각 특성마다 사용되는 형태를 좀 변화를 주기 위한 레이어로 좀 사용을 하는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리퀴드 레이어 옆에 Add Noise 레이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딱 하시게 되면 리퀴드 위쪽에 여기 보면 색깔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PBR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항목의 노이즈가 제공된 것이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노이즈는 이 항목의 이제 높이값에 대한 것을 점으로 해서 정리된 값이고요. 이면 상태에서 조금 고려를 해보면은 위에서 보이는 이 면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항목이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 값 하나는 파장면처럼 생성되는 이제 진폭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옵션에서는 하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실제 올라가는 노이즈 값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거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 임폴트 2 같은 경우는 진폭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보시면은 흰색 검은색 용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더 강렬하게 올리면은 좀 더 콘트라스트가 올라가면서 정리가 되는 항목이고요. 자, 이면 이제 최대치에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매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퀀시. 파장이 이렇게 하나 졌죠. 요거의 진폭에 대한 진동에 대한 빈번한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야. 그런 걸로 결정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면에서 보시고 좀 더 가져가시면은 조금씩 노이즈 파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폭의 정도는 한 요 정도까지 변화가 된다는 걸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옥타브 같은 경우는 높은 가지고 있는 높이의 내용들을 좀 더 인폴드하고 비슷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한 거에 파장 높이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생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밀도 상태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진폭 자체가 되게 많이 연결이 돼서 더 많은 양들에 대한 데이터가 되고, 여기 이제 임포트하고 높이를 확인해 보면 전체 큰 면과 자잘하게 포함된 면까지 포함을 해서 처음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디바이드가 좀 되면서 약간 디폴트적으로 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래큐네이트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진동의 폭 자체를 막 랜덤하게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뭐 이것 값에 대한 전체 면들은 없는데, 일단 래큐네이트도 처음에 0의 값으로 가면은 제공되지 않는 면, 그리고 점점점 밀도가 좋아지면서 그 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파장이 막 음양 파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웅웅거리는 것처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프리세스텐스 같은 경우는 옥타브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연동량이 잔존폭으로서 결정이 되는 항목인데요. 좀 보시면은 반대로 이제 프리세스텐스는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나 이런 것들을 블러와 처리나 샤프나 처리해서 좀 강렬하게, 약하게 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타브가 있는 면에서 조금 더 옥타브나 이것도 있는 면에서 잔존이냐 블러 값을 좀 더 준다든가 샤프 값을 좀 더 줘서 그 폭을 좀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값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퀀시는 막 이렇게 이제 밀도 자체의 세부적인 흐름이 과하게 들어가는 면이니까 이런 걸로 잡아주시고, 높이에 올라가는 면에 대한 형태는 또 여기도 밀도나 높이값에 대한, 그리고 프리퀀시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진폭이 어느 정도 형태의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클램프라는 형태가 있는데, 클램프는 수치는 0, 1, 아래 밑단부터 위에 밑단, 절단면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해서 쭉 차면 밑에부터 올라오는 평면 절단, 여기 보시면은 평면 절단 올라오죠. 저 이런 부분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평면 절단, 자, 쭉 내려보시면 윗면에서 이렇게 깎여 내려갑니다. 자, 이걸로 해서 딱 만들어지는 평면이 이 정도 높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아스팔트 같은데 홈 쏙 들어가는 마디 있죠.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PBR로 딱 보시게 되면 이런 면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레이어 면적을 같이 넣어 주시면은 가지고 있는 이 평면에서 얼마나 더 잘라서 넣을 것인지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더 들어간 면을 좀 이렇게 다시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를 볼 땐 되게 노이즈 되고, 여기서 이제 섞여 있는 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런 면적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클램프 세기. 실제 이제 클램프 강도는 0에서 1, 그러니까 밑에 면, 윗면을 0과 1을 나눠서 정확하게 제공된 값인데, 그 값에 대해서 절단하는 면을 얼마만큼 세게로 할 것이냐. 자, 1은 일단 최대치 평면입니다. 그럼 0은 밑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전폭의 0값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베이스가 되는, 또는 진폭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값, 인풋 트 있죠. 그 값에 대해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 양을 얼마만큼 더 믹서시킬 것인지 해서 사실 오퍼시티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평면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1값으로 해서 평면 자체를 살리는 그 값을 매칭을 하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는 면들도 보시면은 이런 진동이 올라간 것들은 솔리드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 사실 이제 면적 전체 면과 로우 형태를 가서 큰 면 밀도, 작은 밀도, 그 다음에 큰 밀도 해서 결의 형태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와 같은 데이터가 되는데, 밑에서 이제 산형으로 올라가는 값들을 좀 추가해서 아래쪽 기반으로 올렸기 때문에 노이즈에서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물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 자, 이런 항목입니다. 자, 근데 물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처음에 이제 리퀴드 레이어에서 사용했을 때 물 높이에 대한 것이 평면이라고 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노이즈라는 부분에 더 상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올라왔다 보니까 물 높이도 각도를 꺾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물 같은 베이스를 잡아서 평면으로 쓸 때는 노이즈 부분을 아래쪽에 딱 넣어주시면 물 평면에 대해서는 평면, 자, 높이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면 이런 값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노이즈는 이 땅면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더 재밌게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조금 더 평면에서 깎이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든가, 평면 자체를 어떤 활용하는 측면들을 좀 살릴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노이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텍스처 말고도 별도의 그 잔결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